지금 부동산 시장의 흐름상 뭐 상승장이나 하락장이나 따지지 마세요. 지금은 차라리 트렌드를 보는 게 나아요.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한테는 솔직히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는 투자자들한테 중요한 거지 실거주자들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난지 같은 경우 내 집 마련을 끝끝내 해야 된다라고 하면 굳이 비싸게 돈을 주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거래가 많이 된다고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시기는 아니에요. 거래가 많이 나오는 단지 따로, 상승률이 있는 단지 따로, 가성비 좋은 애들 그리고 입지가 좋은 애들이 거래가 돼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고 친절하게 메디테라의 친절한 부동산의 메디테라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요. 지난 시간에 인천에 이어서 용인 수지편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 편은 좀 너무 딱딱하게 저 혼자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한 PD님과 함께 용인 수지를 왜 알아봐야 되는지 질문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해보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 분석을 준비하면서 최근 거래량을 좀 살펴보니까 용인이 상위권에 많이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용인 수지 지역에서 거래량이 많은 걸 볼 수 있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왜 사람들이 용인에 관심을 갖냐라고 했을 때 사실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가성비 있게 거주하려고 하는 지역을 고려할 때 사실 용인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신분당선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서울 출퇴근을 빠르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보다는 좀 가성비 있게 거주할 수 있으면서 출퇴근이 편한, 바로 한 번에 신분당선이 바로 가니까 갈아타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막상 와보면 인프라도 잘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오늘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막 뜨겁고 막 상승장이고 막 이렇지 않잖아요. 막 최근에 뭐 반등을 했다, 뉴스에서 신고가를 찍었다, 이제라도 영끌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막 올라간 것처럼 상승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아직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막 뜨겁고 막 상승하고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니에요. 되게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 특징이 이 시장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지역에 그대로. 그래서 괜찮은 지역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후에도 내가 내 집을 마련했을 때 그래도 나중에 집값이 올라서 차선이 올라갈 집을 찾고 싶은데, 그러면 그런 집들이 다 이렇게 맞물려 있는 데가 어딜까 했을 때, 최근에 용인이 일자리 호재가 상당히 많이 떴었던 지역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실거주하기에 가성비 좋게 거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후에 가치가 오를 것도 기대되는 지역을 봤을 때 일자리 호재가 많고, 기존의 경기 남부권이 최근에 좀 뜨거워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락장에서도 가격이 안정적이고 받쳐줄 수 있는 지역 안에서 직주 근접이 가능한 지역이 경기 남부에 몰려 있어요. 서울은 직주 근접이 있는데 너무 비싸. 근데 내가 직주 근접으로서 일자리도 왔다 갔다 편하게 하고 서울 출퇴근도 괜찮으면서 향후에 일자리 호재들이 있어서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했을 때, 경기 남부권 안에서 수원, 평택, 용인, 이천 뭐 이런 것들이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삼성벨트로 연결된 지역이냐, SK 하이닉스로 연결된 지역이냐 라고 했을 때 용인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장기적으로 내가 거주를 하면서 보려고 했을 때는 용인 수지는 빼놓지 말고 봐야 될 지역인 거죠. 같은 경기 남부권에 수원이나 광명, 동탄 이런 도시들도 있는데 특별히 용인을 봐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뭔가요? 왜 지금 뭐 광명이나 과천이나 성남 이런데, 판교 이런데 좋은데 용인을 봐야 되냐, 용인에 어떤 점이 좋냐라고 하면, 용인은 워낙 커요. 100만 인구거든요. 특례시가 됐어요. 그래서 워낙 커서 이 도시를 하나의 특징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서 구를 3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구 3개를 나눠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3개의 구가 특징이 너무 다 달라요. 거기 안에서 오늘은 3개를 다 알아보긴 어려우니까 그 중에 한 개인 용인 수지구만 먼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 용인 수지구만 특별히 또 이번 시간에 알아보는 이유는, 기흥구랑 처인구까지 아직 물이 가지 않았고 거래량을 보면 에너지가 벌써 줄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수지구는 아직 탄탄해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상 여러분들이 유력해서 봐야 될 지역이 수지구이기 때문에 수지구로 먼저 말씀드리고, 수지구의 특성으로 보자면 수지구는 위에는 분당, 아래에는 광교가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분당에서 거주를 하고 싶어. 분당의 학군이라던가 교통편도 좋아질 거고 쌓여있는 인프라나 학원가들이 너무 좋은데 가격이 비싸다는 거죠. 굳이 거기
거기에 거주하지 않아도 거기에 인프라를 좀 누릴 수 있고 근처에서 그런 분위기를 누릴 수 있는 게 어디냐 하면 바로 용인 수지예요. 그래서 용인 수지는 이 분당의 학군의 에너지가 그대로 고스란히 내려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분당 사는 사람들은 절대 나 경기도 살아, 성남 살아라고 하지 않고 난 분당 살아 하는 것처럼 수지도 그런 마음으로 똑같이 나 수지 살아라고 하지 용인 살아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약간 학군의 특징 그리고 엄마들의 이런 열망들이 모여 있는 데가 이 수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용인 난개발 이런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수지는 그런 게 없나요? 똑같죠. 용인에 있기 때문에 수지가 아무리 나는 수지야 라고 해도 용인의 그 특징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용인 수지도 똑같이 되는데 그 난개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 뭐 일기 신도시나 뭐 광교 신도시 뭐 위례 이런 애들은 계획돼서 개발된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바둑판처럼 땅 모양에 딱 맞게 거기에 맞춰서 도로도 딱딱 반듯반듯하게 되는데 용인은 계획돼서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고 수요가 머물다 보니까 이 점점 수요가 많아지면서 확장되다 보니까 약간 필요하니까 여기 짓고 필요하니까 여기 짓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확장이 되면서 그냥 그리고 거기에 산이랑 이런 것들이 경사도가 또 있어요. 용인이 뭐 마포나 이런 것처럼 경사도가 쫙 있진 않지만 작은 굴곡들의 경사도가 계속 있다 보니까 이게 바둑판처럼 딱 하기가 어려운 지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돼서 반듯반듯하게 지어졌다는 느낌보다 난개발된 거 아니야? 그리고 필요하다고 여기 짓고 하다 보니까 이게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다는 느낌은 좀 갖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것에 비해 너무 좋은 건 사람들의 수요에 맞춰서 필요한 것들이 만들어져서 지근에 필요한 것들이 쫙 이렇게 깔려서 그런 부분들은 또 사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편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근거리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나요? 사실은 용인 수지에 신분당선이 없었을 때는 교통 편의성이 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큰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가 좌우로 늘어서 있고 거기 경사도가 있으면 그걸 좀 피해서 아파트가 지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로변에 모든 게 다 쏠려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아파트 단지 중간에 상업지구가 형성이 되고 학군이 형성되고 그 학교 주변으로 유명한 학군지들이 형성이 되고 해서 내가 살고 싶은 곳에 그런 필요한 것들이 다 갖춰지게 되는 형상이 된 거죠. 그러면 난개발이라는 거는 도시의 큰 차원에서 봐야 되는 거고 오히려 내가 사는 곳 주변으로 보면은 그런 점들이 장점으로 생각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인프라가 좀 한 곳에 집약돼서 밀집되어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단지 사이에 조금 이렇게 퍼져 있다. 라고 생각이 들면 되고 그리고 용인 수지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 주변으로 이렇게 단지들이 몰려있고 그 옆으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좀 뻗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입지가 좀 떨어지고 인프라가 좀 멀어지고 이런 것들은 있다 보니까 입지적으로 차이가 나는 단지들의 그 구별하기도 좀 쉬운 거죠. 네,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대리 임장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수지라는 곳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되게 좀 포괄적인 질문이긴 한데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용인 수지는 입지적으로 어떻게 나눠볼 수 있는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용인 수지를 볼 때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 거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지역 분석적으로 지역을 이해할 때 입지가 어떤지에 대한 이해가 첫 번째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럼 내가 수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내 집 마련하려고 해. 그러면 당장 내 집 마련을 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시기를 어떻게 가늠해야 되는지 그럼 입지적으로 어디를 먼저 우선해서 봐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두 가지 관점에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입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수지를 볼 때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게 대부분 요새 역세권이다. 역세권 주변으로 그 역 주변으로만 단지가 괜찮고 역세권 주변의 단지만 좋다라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으신데 이 수지 같은 경우는 신분당선이 깔린 다음에 개발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수지는 사실은 큰 이 대로변, 이 노란 색깔이 큰 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인프라가 형성이 되고 단지들이 좌우로 나누어지고 먼저 정착을 했었던 도시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통 편의성이 필요하다 보니까 신분당선이 깔리고 이 신분당선이 깔릴 때 사람 수요가 많이 몰린 쪽으로 아무래도 역이 개설이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었긴 하지만 이 역을 주변으로 처음부터 개발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입지를 구별할 때 역 주변으로 좌우만 좋아 라고 보는 게 아니라 신분당선을 끼고 있는 좌우뿐만이 아니라 수지구는 이 큰 노란색 대로변을 끼고 있는 단지 좌우에 있는 애들까지
같이 고려해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수지에서 워낙 얘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바둑판처럼 딱딱딱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역을 끼고 위아래 어디까지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나누긴 좀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호갱노노라는 부동산 사이트가 있어요. 그럼 여기 옆에 보면 여기 분위지도라는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이 카테고리를 보면 여기에 이렇게 점이 찍혀요. 근데 이 점이 찍힐 때 색깔이 다른데 이 파란 색깔 선이 비싼 아파트, 평당가 높은 아파트가 파란색이고요. 그 다음이 빨간색, 노란색, 회색으로 비싼 아파트일수록 색깔이 파란색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지구 안에서 그럼 비싼 아파트들이 몰려있는 데가 어디냐 했을 때 보면 아시겠지만 이 역을 끼고 좌우에 있는 단지들,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로변을 끼고 좌우에 있는 단지들이 주로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물이 들어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노란색과 회색은 거의 없고 파란색과 빨간색이 있어서 그럼 여기 안에서도 구분을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이렇게 좀 확장을 해서 보면 요 신분당선 라인과 이 대로변 사이에 있는 단지들이 주로 파란색이 많이 몰려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입지를 이해하실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따가 또 생활권 설명을 드릴 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역 주변으로 해서 학원가라던가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고 이 수지구청역과 이 성북역에 또 차이가 있거든요. 이런 차이를 알고 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 옆으로 가면 이제 회색이랑 노란색이 보여지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과 멀어지고 인프라가 좀 멀어지는 요 뒤쪽으로 길게 나타나는 길게 단지들이 들어선 애들은 뒤로 갈수록 그런 부분이 있다. 다만 길게 늘어지는 애들은 중간중간 상권들이 좀 형성이 되어 있다.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수지구는 인프라 입지적으로 크게 어려움 없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고, 이 수지구청역 위에 바로 동천이 있는데 동천은 이제 위에 바로 분당을 끼고 있고 요 밑으로 내려가서 상현 내려가면 바로 여기가 광교예요. 그래서 수지는 광교와 분당 사이에 가성비 있게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몰려있는 곳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내가 여기 안에서도 수지 안에서도 신축에 거주하고 싶은 사람, 아니면 나는 구축이나 준신축이어도 인프라가 좋거나 학군이 좋은 데를 거주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입지를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 생활권을 나눌 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약간 말씀을 드리자면 수지구청은 구축 위주로 많이 있지만 인프라가 가장 잘 돼 있는데 학원가라던가 상권이 가장 크고요. 학군도 이 주변으로 이 성북역과 수지구청역 사이에 있는 학교들이 학업 성취도 평가가 좋아서 학군이 좋다라고 사람들이 평가하고 선호도가 높은 편이에요. 근데 성북역은 역 주변으로 인프라가, 수지구청역은 주변에 모던한 인프라라기보단 기존의 원도심의 느낌의 인프라라고 한다면 성북역은 조금 더 모던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주변에 준신축과 신축이 들어서면서 여기 파란 색깔이 지금 떠있는 이런 애들은 거의 신축 아니면 준신축 애들이 몰려있어요. 그래서 나는 준신축과 신축에 거주하면서 인프라를 누리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성북역 주변의 생활권을 고려해 볼 수가 있죠. 아니야, 나는 완전 신축급의 새로 형성된 도시에 사는 듯한 느낌을 갖고 생활하고 싶어, 거주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이제 상현역 주변에 있는 대단지를 고려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현역 주변으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회색은 이제 오피스텔이나 소규모 이런 애들이고 대단지 위주로만 여러분들이 우선 판단하시고, 이 상현역을 주변으로 이렇게 크게 상권이랑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고 여기 이 영동고속도로 신대 지하차도를 넘어가면 바로 광교 호수마을이 있어서 광교에 진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차로 5분 10분 아니고 요 대로만 넘어가면 바로 광교의 인프라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가성비 있게 거주할 수 있는 구역이 바로 이 상현역을 끼고 있는 생활권이죠. 그럼 내가 수지구 안에서 지금 내 집 마련을 해도 돼? 그럼 내 집 마련하려면 어디 먼저 봐야 돼? 라고 고민이 드실 텐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챙겨볼 게 지금 부동산 시장의 흐름상 뭐 상승장이나 하락장이나 따지지 마세요. 지금은 차라리 트렌드를 보는 게 나아요.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한테는 하락장에선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는 거고 내가 언제 사는 게 가장 좋겠나, 이게 가장 큰 거지, 하락장이라고 해서 내 집 마련을 안 할 거냐, 상승장이라고 해서 내 집 마련을 할 거냐 안 할 거냐가 갈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는 투자자들한테 중요한 거지 실거주자들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트렌드가 용인의 수지구에서는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알려드리기 위한 단지 예를 하나 꼽아 드릴게요. 용인의 지금 수지구에서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파악하려고 하면 제가 딱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나 서울 출퇴근하는데 용인에 좀 저렴한 지역을 찾아야 돼, 저렴한 단지를 찾아야 돼 라고 하면 용인에서 그럼 저렴한
저렴한 단지를 어디까지 찾을 수 있냐라고 하면 3억대까지도 가능해요. 24평 기준으로. 용인 수지구 안에서. 신기하죠? 용인 수지구 안에 3억대의 아파트가 있다고? 물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단지는 아니에요. 192세대야. 그리고 연차도 수지는 1990년대 80년대 아파트 있어요. 근데 얘는 2000년식이에요. 2000년대식. 2005년 20년 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3억대에 내 집 마련을 한다고 하면 거주할 수 있고, 전월세로 알아본다고 하면 3억 4천에 지금 거래가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매가가 3억 7천이야. 그리고 전월세는 3억 4천이에요.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죠? 이 가격이면 그냥 내 집 마련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만약에 집값이 오른다고 하면 차라리 전세 사는이 차라리 내 집 마련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격이 붙어있는 단지예요. 자, 여기서 이제 부동산 트렌드가 들어가요. 이거를 왜 사람들이 전월세 가격이랑 매매 가격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전세를 더 먼저 알아보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냐라고 하면, 전월세 가격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왔다 갔다, 크게 변동폭이 크지 않으면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매매가 추이선을 보면 아시겠지만 최고가를 보면 거의 5억 가까이 갔었어요. 근데 얘네들을 조금 길게 보는 걸로 옆에 보면 2019년 4월에 2억 4,300만 원에 한 건이 거래돼서 그게 저점이었거든요. 2019년에 저점을 찍고 그 이후에 빠르게 절벽 상승장에 쭉 올라가서 5억 가까이까지 올라간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2019년 전에 보면 어때요? 2010년, 12년 이때가 저점이었고 2013년부터 19년 사이의 상승폭을 보면 상당히 크지 않게 움직였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상승의 에너지가 몰려오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 단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상승장이 왔을 때 얘가 먼저 회복 탄력성이 좋아서 먼저 움직인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지 같은 경우 내가 정말 내 집 마련을 끝끝내 해야 된다라고 하면 굳이 비싸게 돈을 주고 이자를 많이 내는 기간을 늘려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세로 거주하다가 그 사이에 돈을 모아보고 못 모아서 그냥 내 집 마련 할 거야 라고 하면 그때 상승이 시작되는 시점에 결정을 내려서 내 집 마련을 하셔도 되고, 아니라고 하면 그 사이에 돈을 모았다 그럼 조금 더 입지 좋은 데로 옮겨서 내 집 마련을 해도 되는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단지가 이런 단지인 거예요. 그래서 1인 근로자라던가 이제 신혼부부들이 전세로 거주하다가 이제 시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단지가 여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가렸지만 요런 단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용인 수지구 안에서 추이선이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많아요. 가격이 좀 달라지더라도 이런 추이선에 나오는 단지가 보인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시기상 유리한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왕이면 우리가 사자마자 오르면 좋잖아요. 그리고 이자를 덜 내면 좋고,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럼 얘네들이 이런 단지가 또 위험이 뭔가 하면 하락이 시작되면 반응이 좀 빨리 나타나는 지역이에요. 뭐 서울이라던가 경기 남부권에서 좋은 지역, 성남, 과천 이런 애들은 부동산 시장이 하락장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하락장이 시작한과 동시에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좀 버티다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용인에서 그나마 좀 입지가 떨어지는, 수지구 내에서도 입지가 떨어지는 단지 같은 경우는 21년 12월부터 또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24년 1월까지, 최근까지도 원래 23년도에 반응을 했었잖아요. 얘는 반응을 하나도 못했어. 떨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올랐으니까 이게 앞으로 오를 거 아니야? 좋아지는 단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23년에도 반응이 없었고요. 24년 초에 반응이 있었는데 그때도 반응이 없었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직 반응이 나타날 정도의 에너지를 받기엔 좀 어려운 단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좀 추후해봐도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은 챙겨봐야 될 때가 어디야 라고 하면 사실 용인 수지구청역에서 인근에 인프라 정말 도보 5분 이내에 있는 애들은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어요. 지나고 보면 조금 올랐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사람들이 지금은 그런 애들 거래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용인 수지구에서 지금 가장 많이 거래하는 단지가 홍덕천동의 신정마을 8단지 현대성우라는 아파트거든요. 지금 수지구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은 단지인데 얘의 특성을 보면 수지구청역에서 도보 5분 이내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면서 가성비가 높아지는 거죠. 근데 그 주변의 인프라는 그대로 누릴 수 있어. 좀만 가면 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 학원가에서 학원 차량이 운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원 차량이 충분히 운행이 되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주변에 초등학교가, 학군 좋은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어서 그런 것들도 이용할 수가 있고, 좌우로 수지구청역을 이용하거나 성북역을 이용하거나 중간에 입지에 있다 보니까 중간에 있어서 완전 역세권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양쪽의 인프라를 다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수지구청 바로 밑에 있는 현대 주공 8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23년도 1월부터 가격이 반등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약간 주춤하다가 다시 24년도에 다시 가격이 조금 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라고 하면 부동산 시장의 흐름
흐름에 따라서 반등이 보이면 같이 반등하고 주춤하면 어느 정도 보합을 유지해주고 다시 반등을 하면 같이 반등을 하는 그런 시장의 흐름과 같이 가는 애들이 그나마 좋은 단지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흐름상 지금 실수요가 핵심 키워드고 실수요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지역이 회복 탄력성도 좋고 이후에 상승장이 왔을 때 상승의 폭도 훨씬 좋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같이 해서 실수요가 원하는 조건을 딱 갖고 있는 단지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 거래가 많이 나는 단지의 예로 요거를 말씀드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지 시세의 흐름을 길게 보자라고 하면 21년 9월부터 얘는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시장의 흐름과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얘는 완전 수지구청역에서의 핵심 대표적인 완전 좋은 애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같이 빠질 수는 있어. 근데 반등을 같이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2021년 9월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2년 7월에 가장 저점을 찍거든요. 여기 부분에 저점을 찍은 거고 이게 5억 5천 한 건 거래됐고 그 다음에 2020년 12월에 5억 5천 저점을 찍고 두 건이 거래됐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저점을 찍고 이 저점인 가격에 여러 물건이 거래가 돼서 가만히 있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2년 7월에 한 건 거래되고 가격이 쫙 올랐죠. 그래서 22년 12월에 내려왔을 때 저점으로 두 건 거래됐지만 가격이 슬금슬금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23년도까지 쭉 이어서 가격이 쭉 올라가죠. 그러니까 내가 저점에 좋은 그나마 이 정도 시장의 흐름을 같이 하고 실수요의 그 조건을 맞는 단지를 이제 내가 매매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내가 이 저점 인근에 살 수 있게끔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같이 올라갔죠. 그 이후에 또 24년 되기 전에 23년 말에 조금 꺾였지만 다시 올라갔는데 그 이 시기에 21년도부터 최근까지 얼마나 떨어졌냐라고 하면 1억 4천만 원 정도 떨어졌고 17% 정도 떨어졌어요. 근데 최근에 오른 걸 보면 1억 4천만 원이 떨어졌지만 5천만 원 내외로 가격이 움직였다라는 걸 볼 수 있어서 아직 많이 움직인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아까 가성비 좋게 고려할 수 있는 단지를 보면 전세가랑 매매가랑 3천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났죠. 그럼 거의 전세가율이 80에서 90% 이상을 차지해요. 근데 이런 단지는 전월세 가격이 4억 2천이거든요. 매매가는 6억 7천 정도가 돼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건 전세가율과 매매가율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애들은 이 집을 사고 싶진 않아. 근데 다만 돈이 없으니까 거주는 해야 돼 라는 개념에서 전세가율이 높은 거고 얘네들은 거주도 하고 싶고 전월세도 살기도 좋아. 그러다 보니까 이 매매가랑 전세가 차이가 요만큼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전세가 높은 거가 예전처럼 갭 투자는 막 높은 게 무조건 좋은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걸 이 단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추가로 제가 마지막으로 트렌드상 하나 말씀드린다면 지금은 거래가 많이 된다고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시기는 아니에요. 거래가 많이 나오는 단지 따로 상승률이 있는 단지 따로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특징이거든요. 내가 거래가 잘 되면 가격이 오르겠지라고 사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판단하시면 큰 코 다칠 수가 있어서 이걸 주의하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 장면을 보고 말씀드리자면 지금 거래가 잘 되는 아파트 아실 자료거든요. 아실에 가면 이제 기간을 설정해서 용인 수지구에서 지금 거래가 가장 많이 되는 단지 순으로 하면 신정 8단지 현대성우 풍덕천동이 60건, 선봉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48건, 그리고 세터마을 힐스테이트 죽전동이 44건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되는데 그 옆에 제가 진감률 좋은 단지 순으로 쭉 줄을 세워서 갖고 왔거든요. 진감률이 좋아서 상승률이 좋은 상위권의 애들을 보면 죽전동, 주전동, 풍덕천동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단지 이름이 내대지마을, 건영캐스빌, 한신, 동부예요. 여기 말한 애들이랑 있었나요? 거래량 많이 된 애들랑 단지 이름이 다르죠. 지금은 가성비 좋은 애들 그리고 입지가 좋은 애들이 거래가 돼요. 실수요자들이. 그래도 내 집 마련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거래를 해서 계약서를 쓰고 실제로 내 집 마련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상승률이 좋은 애들은 거기서 보다도 조금 입지가 아쉽지만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해서 부담이 덜 되는 애들, 상대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덜 올랐던 애들 위주로 가격 상승률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거래량과 상승률이 같이 움직이는 시기는 아니다라는 걸 주의하셔가지고 내 집 마련하실 때 단지를 가치 판단할 때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지금 여기 상승률 상위권에 있는 단지들을 보면 연차들이 다들 좀 되셨네요. 용인 수지구에는 신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여기 이제 풍덕천동 쪽으로 보면 신축 아파트들이 쭉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좀 특징적인 게 연차가 좀 된 아파트들이 상승률 상위권이고 신축 아파트들은 중위권에 있는 이런 게 뭔가 또 트렌드가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신축 같은 경우는 이미 가격이 좀 반영이 돼서 24년 1월 1일부터 최근까지의 기간을 잘랐을 때는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좀 적어져 보이는 거죠. 차라리 23년도부터 이렇게 봤으면 조금 더 길게 봤으면 상승률이 컸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상승률을 어느 구간을 보느냐에 따라 틀린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집 마련을 할 때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 애들, 최근에 물이 들어온 애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오를 거야 라는 애를 찾고 싶으면 상승률 좋아지는 애들을 보는 게 좋겠죠. 근데 지금 상승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 애들은 이미 올랐던 애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오른 상태에서 올라탈 수 있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단지를 여러분들이 골라서 가치 판단하면 내 집 마련하실 때 훨씬 좋겠다.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실거주랑 이제 거주를 하면서 돈도 조금 벌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이런 자료들을 보면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네. 얘기해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 집값이 올랐으면 하는 마음에 집을 사시지. 근데 나는 편하게 거주하기만 하면 돼라고 그 집을 마련하시진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할 때는 투자 관점, 투자 가치를 넣어서 내 집 마련을 해야지 후회를 안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자료를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3% 이 맛동산 채널 열심히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용인은 신축은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거주 관점과 투자 관점을 같이 고려했을 때에는 신축에 들어가기는 조금 이제 망설여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요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여기서 신축은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용인의 수지구의 신축은 그 입지적인 차이랑 그 상승률의 움직임이 좀 다르니까 요거는 2편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